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조금 전 6시부터 열렸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속보에 따르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무기명 투표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잠시 전에 제가 김진태 후보와 그 과정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가결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언론의 오보였다라는 점을 좀 정정을 하고요. 자, 지금 국회 본회의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뭐 언론에서 속보로 나오는 상황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본회의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본회의는 의사 일정 변경을 해서 김기현 의원 징계안이 먼저 표결에 들어갔고요.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투표가 진행이 되고 투표 역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자 투표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 투표로는 진행이 되고요. 아, 진행이 되는데. 네네. 다만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기표소에 가서 전자 투표 방식으로 하니까 기표소에 들어가서 전자 투표하는 방식. 예. 자, 오늘 그 당론으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가결하는 것으로 장시간 논의 끝에 결정을 했는데 갑론을박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정하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장관 인사청문회 또 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마찬가지죠.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 한덕수 총리가 그 지금 2022년도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역할을 하기에는 그 능력 자질 또 이 도덕성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뭐 이 대형 로펌과 공직을 회전문 드나들듯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정관 비리로 축제를 해온 거라든가 여러 의혹들 뭐 탈세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의혹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당과 또 새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를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부적격 입장을 전달을 해왔고요. 그러나 이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마치 이 새 정부 출범을 저희가 가로막고 있거나 또는 발목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사게 됐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새 정부가 출발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서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시하고 견제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대승적인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제 그 인사청문회 간사 역할을 했던 그 우리 죄송합니다. 인사청문회 간사는 친전으로 부결 간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했고 표하기도 했죠. 수많은 저희 의원들이 오늘도 의총장에서 부결 처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설사 가결을 시켜주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의원들 어느 한 분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이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가결 처리해 주면 안 되는가라는 발언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그럼 결정 과정에서 그 광역단체장 후보들 뭐 12분이 의견을 전달을 했다. 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이런 분들이 인준 표결에 고려할 다른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뭐 직간접적인 의사 표명이 있어서 이것이 좀 크게 고려된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12명의 집단적인 어떤 의사가 전달됐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네. 예. 그 12명의 이 의사가 어떻게 모여졌는지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요. 저희들한테 전달된 바도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몇몇 이번 이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자들 중에 이 한덕수 총리 인준을 해주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을 밝힌 분은 몇 분 계시죠. 뭐 네. 그런 정도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뭐 인준이 국회에 이게 인준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진퇴 국민의힘 쪽이나 대통령실 쪽에서 무슨 언질이나 언급을 받으신 건 따로 없으십니까? 예, 뭐 저희가 그런 문제를 놓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한 바도 없고요. 네. 이 그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기왕에 임명 절차가 끝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네.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김현숙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여가부 장관, 법무부 장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더욱이 대통령으로서 우리 야당이 대승적으로 네. 이 정부 출범을 가로막지 않고 협력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만큼 이 대통령도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네.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 기왕에 임명된 장관들에 대해서도 이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 이미 임명이 됐으니까요. 네네. 적극적 의사 표현의 하나로서 뭐 해임 건의안이 검토된다 이런 얘기도 언론에 나왔던데요. 해임 건의안 검토되는 장관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장관이든 해임을 검토할 만한 유의미한 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했죠. 네. 그 검찰 인사가 매우 편협하고 네. 자신과 또 윤석열 이 대통령과 가까운 특수통 검사들로 검사 일색으로 이렇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해임 건의안이나 이런 문제를 검토하려면 이 불법적인 또는 부당한 이 업무를 집행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합당한 이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투표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서 대선에 비해서 네. 적극적 지지자들을 결집하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엊그제 나왔던 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메시지나 이런 것도 투표하면 이긴다.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한덕수 후보자를 인준해주면서 이것은 이제 중도층에서 발목 잡는다고 오해를 받을까봐 인준을 뭐 자격은 없지만 해줬다. 근데 이렇게 되면 혹시 지지자들이 결집도가 또 떨어지는 뭐 다른 효과도 있을 텐데 지지자 결집이냐 중도 확장이냐 이 가운데서 조금 갈짓자 행보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런 우려를 하시는 의원들도 계셨습니다만, 네. 일테면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이제 우리 당에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고 또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저희 당이 추구하는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도층이 좀 반발을 하더라도 네. 그런 법들은 처리를 했던 거고요. 네. 이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라기보다는 네.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네. 행정부 구성에 있어서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문제이거든요. 예. 견제 권한이죠. 예. 네네. 저희가 집권당이면 한덕수 후보 같은 분을 국무총리로 제청도 하지 않고 네. 설사 제청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반대 의견을 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 정부는 우리 정부가 아니고 네. 국민의힘 정부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국민의힘 정부에 대해서 우리 잣대를 어느 정도 적용해서 이 적부적합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지만 그것을 끝까지 가로막고 임명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은 선거의 유불리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새 정부 출범 초기이기도 하고 네. 외교적인 사안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지금 이제 물가 불안, 또 금리 불안, 환율 불안 이런 경제 위기가 네.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대승적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청문회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청문회와 대각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쭉 거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이외에 네네. 야당이 칼자루를 쥐는 사실 청문 정국에서 그 한 명의 자진 사퇴 이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 쪽에 정치적 성과가 남은 게 없는 거 아니냐. 내일 이후에 정호영 후보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네. 김인철 한 명 자진 사퇴한 것. 이 청문 정국 전체를 봤을 때 아직 야당에 익숙해지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저희가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막무가내입니다. 네. 이 야당과의 소통 의사가 전혀 없고, 말로만 협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협치를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야당의 요구를 단 하나도 수용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네. 실제로 이 장관 후보자들 국무총리 포함해서 네.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예, 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거의 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야당이 역할을 잘못했다는 지적보다 네. 이 정부 여당의 이 막무가내식 이 일방통행식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네. 국민들의 판단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증권범죄 합수단도 바로 즉시 출범을 했고 검찰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단신처럼 지나가고는 있는데 월성원전 관련해서 백은규 전 장관을 소환하고 윗선과의 관련이 있느냐를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검찰 쪽에서. 그럼 백은규 장관의 윗선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성남FC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행을 한다든지 네네. 이게 이 정치적인 수사가 다시 부활한 거 정치적 수사 아니냐 목표를 가진 이런 수사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이후로 네. 대단히 이제 검찰에서도 조심스럽게 진행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는 것과 동시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른바 이제 검찰 출신 대통령 또 그 최측근 이 법무장관 또 그리고 그 가까운 일테면 이제 윤석열 한동훈 라인의 특수통 검사들이 검찰 지휘부를 채우면서 사실상 이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모두 무너져 버렸다. 사실상의 그 검찰 왕국이 탄생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비판을 면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여기에서 우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것부터 수사를 한다면 혹시 그런 의혹을 벗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방선거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처음에 뭐 8석, 9석 그 광역자치단체장 기준으로요. 얘기를 그런 목표를 말씀을 하셨다가 저희 당에서요. 예. 어제 또 최재성 전 수석은 4석, 5석 정도도 쉽지 않은 객관적 조건은 그렇다. 이렇게 5석도 쉽지 않은 조건이 객관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방선거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민주당이 수성 내지는 성공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계속 말씀드려 온 것처럼 8석 정도를 이기면 17개 중에서요. 8석 정도를 이기면 절반 정도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전체가 17개니까요. 네네. 그런 정도면 선전했다. 그리고 이제 9석 이상 나오면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재성 의원 전 의원이 말씀하시는 말도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이요. 이 대통령 취임하고 20일 만에 있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건에서 치르는 선거지요. 이런 선거에서 8석 정도를 얻게 되면 대단히 선전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다음 주 월요일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집결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님도 그 추도식에 참석을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당연히 참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참석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두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뭐 정치적인 행위 아니냐, 잊혀지고 싶다더니 그런 거 아닌 것 같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여 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로 봐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에 수도 없이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해 놓으시고 퇴임한 대통령께서 이 추모식 참석하는 것까지 이 시비를 걸고 있나요? 여당이 참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참 관용성이 없는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취임하셨던 첫 해에 이제 추도식에 참석을 하시면서 이 재임 기간에는 이제 참석을 안 하겠다. 본인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참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셨을 때 이 장례위원장이시기도 했고요. 장례위 집행위원장이셨죠.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런 것을 일륜 천륜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인연까지도 이 시비를 걸고 나오는 이 여당의 태도에 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님이었습니다.